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조선이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빠지고 있죠. 가격대로 거의 뭐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살짝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분봉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고가 놀이를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 심지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신고가 이렇게 이제 갱신을 진행하게 됐었고, 근데 이 자리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을.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은 조선주죠. 근데 조선주이기 전에 하나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따고 얘기해서 대한조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장했던 수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 개별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개별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뭐일까요? 시장 주도주의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지금 내가 상장했을 때 만약에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장세야. 그럼 이 종목은 상장되자마자 실적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전망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지고 있는 장세야.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당일만 고가를 찍지 결국엔 빠져요. 대한조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야? 철저하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대한조선 누구랑 같이 봐야 돼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기서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숨 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선주가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16%, 13% 갔듯이 오늘 만약에 10%, 20% 급등했다. 그럼 뭐예요? 대한조선 똑같이 그 상승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이선이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숨 고르기를 하면 대한조선 역시도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숨 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가 흐름이 뭐예요? 이 구간에서 장기간 박스권 횡보가 진행됐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올렸다 내렸다 빠지는 이 파동 흐름이 굉장히 셌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매물 소화를 다 하고 올라간 상태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하기에는 뭐예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 자리가 뭡니까? 주가가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돈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돼.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돼. 그러면 이 구간의 매물 소화를 다 될 때까지는 뭐예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등락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박스권 하단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의 박스권 하단은 뭡니까? 여기요, 여기.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연히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칼같이 이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 이 위에서만 이렇게 까짝까짝 한다고 생각해봐. 마치 하나오션처럼. 그러면 대한조선을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뭐 96,000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85,000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 싸게 잡아서 77,000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 팔겠어요? 안 팔아요. 어떻게 해야 팔아요? 어떻게 해야 팔아? 주가를 이런 식으로 빼야 팔아요. 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 안 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빼야 판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빼야 여기서 손절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렸다가 또 빼야 또 빼야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해야 손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여기 99,300원대까지는 뭐야? 그냥 내려올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거야. 야, 네가 지금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어제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 분석을 하는 사람들, 뭐 거기에는 뭐 유튜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 방송 쪽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뭐 이제 뭐 이 경제에 관련된 주간지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조건 계속 상승한다. 계속 고만 외쳤어요. 고만.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오늘 주가 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만 믿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저 역시도 생방송에서 경제 방송을 진행을 꽤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버들이랑 경쟁을 하지 않고 정말 뭐 미래세 증권이라던가 IBK 증권이라던가 정말 증권사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랑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라로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거 채널 이 사람 거짓말 하는데 사기치는데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에서 나한테 조사 들어와. 그런 경제 생방송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방송국 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권사 애들이랑 경쟁하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1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거의 뭐 2년 정도 거의 탑1에서 탑3였습니다. 그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뉴스 읽고 떠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한조선,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거 8월 7일자, 당장 어제 거 영상 한번 봐봐요. 어제 거. 이게 몇월 며칠이에요? 25년도 8월 7일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죠. 똑같이 주가 빠지기 전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고가 논리 하고 있을 때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1차 지지 라인은 어디예요? 딱 여기에요, 여기. 99,100원부터 얼마? 96,800원 구간.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얘기하죠.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고 있어요. 내가 얘기한 자리 언저리 거의 지켰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말만 믿지 말라는 거야. 정말 현 상황에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얘기를 보면 아니 그래서 대한조선의 주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말 그대로 시장 주도주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한조선이 이 상태에서 당장 개별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실적이 얼마였고 어떤 거를 수주를 했고 뭐가 어떻고 개별적인 호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을 할 때 이미 뭐야? 관련된 호재성 내용들은 뭐야? 다 풀었다는 거야. 왜? 공모 참여를 높이고 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대한조선이 쌓아왔던 그런 호재들은 뭐야? 신규 상장을 할 때 IPO에 관련된 홍보를 할 때 이미 다 쏟아냈단 말이야. 그럼 다음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뭐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대까지는 뭐예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어느 정도 고평가 거품도 한번 찍어보고 완전히 저평가 바닥도 한번 찍어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신규 상장발, 오픈발, 거품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시장 주도주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시장 주도주 결과적으로 25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시장 주도주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조선이에요, 조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대한조선이 계속 바닥을 찍고 단기 저점을 다지고 뭐야?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계속 상승이 되겠냐고. 아니 공모가가 5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10만 원이잖아. 공모가 대비 벌써 2배가 올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거래일 동안.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상승만 해? 그래서 뭐 계속 상승해서 계속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찍으러 가?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 대한조선의 종목이 저는
2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바로는 안 간다는 거야. 어느 정도의 단기 매물대는 계속 소화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단기 매물대가 지금 현재로서 뭐야?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들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매도할 자리, 어차피 계속 시장 주도주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데 상승은 적게 나오고 하락이 세게 나와. 상승은 적게 나오는데 하락이 세게 나와.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이야.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지. 그냥 잘라야 돼. 근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세게 나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세게 나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세게 나와. 근데 계속 흔들지만 위로 가는 종목이야. 여러분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돼? 계속 어느 정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 매매를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대한조선처럼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오션 같은 거야. 그러면 계속 그냥 들고 가면 돼. 왜? 하나오션의 월봉상 고가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오션의 월봉상 고가는 어디예요? 28만 원이야. 얘는 뭐야? 고점 대비 아직도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절반도 안 왔어, 고점 대비.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도 돼. 근데 대한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조선은 매수매도 타점을 계속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어제 이런 자리 잡아드렸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 보면은 봐봐요. 11만 원까지 한 번에 갔어요.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딱 보면은 봐봐. 25,000원 구간이야. 여기서 4만 원까지 찍어. 그리고 주가 겁나게 빼. 그리고 올려. 어디까지? 딱 8만 원까지. 그쵸? 그리고 8만 원 전후에서 어떻게? 주가 또 겁나게 빼. 그리고 또 올려. 어디까지? 10만 원 전후까지. 그 다음에 또 주가 겁나게 빼. 그리고 또 올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이거 1월달 정도. 1월달이면 어디예요? 여기. 3만 원에서 4만 원 전후할 때 이거 제가 목표가 칼같이 잡아드렸어요.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이 자리가 1차 목표가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도를 때리고 박스권 하단 잡힐 때 7만 원 전후 아래에서는 또 매수를 때리고 또 위로 가면 매도를 때리고 매수를 때리고 매도를 때리고 근데 전량 매도 때리지 말고 칼같이 절반 매도만 때려라. 그리고 여기서 절반 재매수해라. 또 절반 매도. 그리고 이 구간 넘어가면은 이제부턴 가져가라. 이거를 지나간 차트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우선 보면은 여기 매도 며칠입니까? 25년도 1월달이죠.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잘해요. 그냥 하나오션의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 원에서 10만 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한 번에. 근데 뭐야? 정말 한 번에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한조선 역시도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타점들을 계속 잡아 드릴 겁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월 25일이 뭐예요?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생각을 해야 돼. 한미 정상회담 나올 때 어떤 거 나오겠어요? 당연히 트럼프 방위비 인상하려고 이 얘기 꺼낼 거예요. 알래스카 얘기 꺼낼 거예요. 근데 하나를 더 꺼낼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예요. 한미 양국에 관련된 조선 협력의 마스카 프로젝트. 이 내용을 굉장히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쵸?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오면 뭐야?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질 거고 그 기사들은 뭐야? 다 호재일 거예요. 그럼 뭐야? 조선 관련주는 또 상승을 하는 거야. 대한조선 같이 딸려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월 25일까지는 지금 뭐예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어요. 8월 25일까지는 뭐야? 1주, 2주. 아직까지 2주나 남아있어. 그럼 2주 동안 계속 상승하겠냐고. 그럼 이 사이에 뭐야? 계속. 이 쩐주들 입장에서 뭐야? 생규 상장했기 때문에 개미들, 단타 세력들 지긋지긋하게 붙어있어요. 얘네들 다 떨고 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손절을 때려서 내가 계속 하락해서 손절을 때리면 뭐야? 기가 막히게 또 그 물량 받아먹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조선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찍히고 지지가 되면 매수가 되고 어디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매도가 되고 또 어디 구간 지지시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들을 직장인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어려워. 일자 애들 따라 LCTS를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잖아.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조선에 관련된 매수와 대한조선에 관련된 매도 타점을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수 매도를 계속 하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다. 그럼 뭐예요? 최소한 이 가격 어디까지는 올라갈지, 어디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할지, 그러한 1차 목표 매도가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이 자리에서는 매도 안 한다? 하락 조정 정말 세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 시켰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될 자리 역시도 받아가세요. 이 자리 찍히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대한조선 당장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했어요. 내일 분명히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근데 뭐야? 기가 막히게 빠졌어. 그 전에 하나오션 이 종목도 뭐예요? 여기까지 갈 거다. 뭐야?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요. 3, 4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8만 원에서 10만 원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오션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렇죠? 대한조선 역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러한 히든 종목, 제2의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보내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뭐예요?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전연의 요구는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대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조선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타점, 최소한 이변이 없는 한 도달할 1차 목표가 플러스 이러한 히든 종목까지 꼭 다 받아가세요. 참고로 얘기해서 제가 젠백스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 걔 미친듯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도 봐봐. 얘도 72,000원대까지 갈 때 한 번에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돼요? 여기 4만원 구간에서 뭐야? 조정이 엄청 세게 나와요. 4만원에서 거의 27,000원까지 빠집니다. 이거 거의 얼마 빠지는 거예요? 거의 이거 30% 하한가를 빠지는 거예요. 하한가 정도. 근데 이때도 제가 얘기를 해요. 젠백스. 뭐라고 얘기해요? 날짜가 이때 언제였어요? 날짜가 보면은 25년도 3월달이었죠. 그쵸? 3월달에 제가 젠백스에 관련해서 여기 딱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년도 4월 2일날 이 자리에서 바로 갈 거라고 얘기하나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찍혀야 급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보시죠. 여기까지는 찍혀야 급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 이 선이 뭐예요? 까만 색깔 선이 보이죠? 이 선이 반등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4월달 지워볼게요. 어때요? 딱 여기 반등선 찍고 개급등이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지나간 차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 보세요. 얘는 여기요, 여기. 반등선처럼. 그쵸? 이 자리까지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빠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다시 나온다고 쳐. 그래도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연달아서 상승 나온다고 쳐. 그래도 다시 내려와요.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내려올 겁니다.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자리까지 내려와 안 내려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내가 얘기한 구간까지 정확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 얼마 말씀드립니까? 여기 보면은 목표가를 제가 대놓고 말씀드려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 마찬가지야. 얘가 6만원, 7만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얘기하죠. 이 5만원대에서 6만원, 7만원 간다.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흔들렸지만 6만원, 7만원 안 가. 딱 내가 얘기한 가격까지 찍고 또 빠진다는 거야. 대한조선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과 브리핑을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010-6531-4413 이쪽으로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조선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매수 매도에 관련된 타점들 그리고 플러스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가세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 중에서 산업 성장주로 제가 1년 박아놨었던 종목이고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집주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스윙주로 어느 정도 매집주로 산업 성장주로 히든 종목으로 나갑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3개에서 4개를 추천하거든요. 이거 스윙주 하나, 매집주 하나, 산업 성장주 하나,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고 많이 나가도 한 달에 4개 이상 나가진 않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이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구독자가 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리고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KHI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증권에 관련된 부분들 삼성증권이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얘가 비율이 꽤 높아요. 24%예요.
24.89%. 그쵸? KHI가 삼성 쪽에 이거 뭐야? 2위. 교환사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평단가가 있을 거고 얘가 몇 배의 수익률로 이거 들어갔는지 그죠? 그러한 내용들도 알아야 돼. 리피싱 조항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브리핑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이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감이 잡혀요. 010-6531-4413 대한조선 구독을 누르시고 꼭 문자를 주셔서 해당 내용들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